중학교 정도 졸업했으면 다 이해할 수 만한 그런 쉬운 내용. 현업 작업자들이 나중에 소음, 진동, 감성, 품질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내용만 담았고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방금 그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생활의 달인 정도가 되면 소리만 듣고도 그런 걸 구분하고, 우리도 보면 변기 만드시는 분들 통통 두드려 보고 이거 불량이고 아니고 막 구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각자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아서 돼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을까를 소음 진동에 대해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분이 헬런 켈러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사물라고는 귀가 안 들리면 사람과 멀어진다는 거. 잘 들으라 이거죠. 저도 이제 감성 품질, 감성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육감 중에 저는 오늘 청각, 소음, 음향에 대해서 집중해갖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영상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바쁘시다고 해서 30분 안에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만 해드리고, 나중에 시간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불러주시면은 추가해갖고 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표는 크게 4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에 대한 기본 지식, 배경 지식 습득. 이걸 알아야 ABCD를 알아야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음 진동에 대해서 ABCD 공부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음향학이라는 거에서 중요한 숫자가 3개가 있습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사람은 들을 수 있고 85데시벨 그리고 1000헤르츠. 이 3개는 좀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나 소음 진동 공부 좀 했다라고 유식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회사니까 사람은 우리가 병원 가면 건강검진도 하고,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피부 염증이 피부가 아프면 피부과 가고,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잖아요. 우리 기계도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3가지가 있어요. 진동.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떨어요. 그리고 열이 나요. 그리고 또 마찰, 오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일의 변색 정도나 성분 검사를 하면 이 기계 상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번 진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은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웠는데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회사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겠지만, 오늘 시간이 된다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소개 300명이 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 아까 요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달인이 있는데, 우리는 제조자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스펙만 만족하면 돼. 야, 이거 합격인데 왜 자꾸 고객사 니들은 왜 불량이라고 그래? 저도 그 조금 뭐라고, 소음 좀 날 수도 있지 왜 불량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경쟁자들이 그 고객이 원하는 그 부분을 채운다면, 우리는 이거는 문제 없다고 그냥 귀 닫고 우리는 안 들려, 왜 자꾸 넌 들린다 이러면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 품질, 특히 소음 진동에 대한 이슈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알려면 귀가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일단 그것부터 간단하게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유모세포 배웠죠. 이제 어디 가서 유모세포가 소리를 듣는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유식한 게 됩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쭉 나왔는데, 음향학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말했던 건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돌고래는 고주파를 듣고 박쥐는 초음파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20에서 2만까지 들어요. 그리고 85데시벨.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85데시벨은 의학적으로 사람이 안정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들어도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데시벨이에요. 90데시벨로 내가 하루 8시간 작업하는데 90데시벨을 소리로 계속 공장에 듣는다? 그러면 청력에 의학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보건법이나 ISO 이런 거나 보면 85데시벨 이하로 작업자 안정 청각을 하도록 돼 있고, 이거를 초과하면 귀에다가 뭐 귀마개를 하거나 보호 장구를 하도록 의학적으로 세운 기준이 85데시벨이에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뭐가 불리할 때는 85데시벨 넘으면 바로 이제 회사랑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하루 8시간 기준 평균 85데시벨이 잠깐 있다가 잠깐 꽝 소리는 100데시벨 잠깐 이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8시간 근무 시간 봤을 때 하루에 인간이 최대 노출됐을 때 85데시벨 이상이면 위험하다. 의학적인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000헤르츠는 사람이 가장 잘 듣는 헤르츠에 되고요. 가청 주파수 체크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제가 주파수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만 헤르츠를 다 들을 수 있느냐? 소리 들리죠?
삐삐 소리 몇 번 났죠? 몇 번 났어요? 두 번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500Hz 다 들으셨죠? 네. 그다음 이제 제가 900Hz. 그래서 아까 이제 2만Hz 계속 얘기했고, 이 사람마다 뭐 이 피아노 건반이 높아지는 건 요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파수별로 악기는 다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모세포랑 요 동영상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죠. 이게 이제 사람이 2만까지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아까 유모세포가 손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그 털이 빠져요. 그래서 고주파를 못 들어.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제가 2011년도에는 제가 16,700까지 들었는데 제가 20대 때 해보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0 수상까지 돼도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네, 12,000까지만 들어도 주파적인 그렇죠. 제가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톤이 높죠? 할머니니까 자꾸 유모세포가 죽어. 고주파가 점점 못 듣게 줄어들어. 며느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려. 이 의학적 지식을 놓고 좀 이제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어르신들 보면은 며느리 말은 잘 못 듣고 아들 말은 제대로 들어서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목소리만 잘 듣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달팽이관이 있으면 이렇게 두 바퀴 반이 돌아가게 되는데 고막 쪽에서 가까운 바깥쪽은 고주파를 듣거든요. 원 쪽은 저주파를 듣고 근데 이 고주파 때부터 손상이 시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들면 고주파를 듣는 유모세포가 손상이 돼서 점점 닳아 없어져 갖고 못 듣는다. 근데 왜 고주파부터 못 듣냐? 고주파를 담당하는 세포가 귀에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소리 날 때마다 계속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주파를 시작하는 얘부터 점점 이제 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고주파를 못 듣는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얼마나 아까 봤더니 만헤르츠든지 힘들지 50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성 난청 20Hz에서 2만헤르츠까지 지금 고주파 계속 얘기했고 다음 저주파. 저주파도 위험해요.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없는 2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거 잃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귀는 못 듣는데 귀는 센서가 감지 거리를 벗어나니까 못 듣는데 우리 몸은 계속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축기, 송풍기, 대형 공장 옆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 터널, 공항 옆에, 댐 옆에 사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나 이제 기분이 이상해. 나 좀 자살 충동 들고 막 잠도 못 자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저주파 소음에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종 정신병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거나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특정 이런 장소를 갔을 때 좀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이사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게 약한 거야. 그래서 저주파도 위험하고 고주파도 그런 특성들이 있다. 오늘 저주파, 고주파 얘기를 다 해봤고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면 도대체 회사에서 뭐에 써먹냐? 요 FFT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 갖고 이 학자, 이 퓨리에라는 사람이 개발해놓은 이런 게 있는데 베어링이나 기계나 이렇게 진동을 측정하면 그 진동을 성분을 분석을 해요. 아까 우리 주파수 20에서 2만헤르츠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성분들을 각각 분해를 해서 이게 어떤 성분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베어링 볼에 손상이 있을 때, 외륜 손상이 있을 때, 내륜 손상이 있을 때, 베어링 케이지가 손상이 있을 때의 주파수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진동 측정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해갖고 찾는 것처럼. 그래서 MRI 찍고 엑스레이 찍잖아요. 진동을 찍으면 그 기계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교수님의 실력에 따라서 암이 있어도 찾는 사람이 못 찾는 사람이 있듯이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경험이 있고 능력이 많으면 기계의 결함을 바로 찾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걸 못 찾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이런 현장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을 해서 장비에 대한 건강 이상 진단을 하는 거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학계에서는 엄청난 발전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는 거는 교수님들과 우리 같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실력 차가 너무 커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책으로 잘 써놔도 우리 현장에 쓰지를 못해.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뭘 알아야, ABCD는 알아야 단어사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ABCD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이 펜이 송풍기 이렇게 도는데 요만 펜 날개가 많이 깨졌어요. 그럼 얘가
1000rpm, 600rpm으로 돌면 60으로 나누면 10Hz거든요. 얘는 그러면 1초에 10Hz 10바퀴 회전해요. 근데 날개가 6개 있으니까 60Hz의 회전 성분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 깨져. 그럼 60Hz 피크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아, 얘 펜에 문제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이런 경험이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산업기계는요, 뭐 1X 성분이 크면 언밸런스니까 그 기계 밸런싱을 보시고요. 2X, 4X가 크면은요, 이 축이 어긋난 미스얼라이먼트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한 바퀴 회전할 때 얘가 2번 치거든요. 그럼 회전수의 2배로 피크 성분이 떠요. 베어링이 났을 때는 무슨 성분이고요, 기어가 나갔을 때는 뭐고요, 뭐 공지는 뭐고요, 막 이런 게 이론적으로 이미 다 돼 있어. 이걸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100%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계 구조에도 요 각각 기계 구조에 따른 회전 성분과 헤르츠가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고 관리하면은 내가 나중에 요 그래프를 보고서 아, 베어링의 볼의 문제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거를 예전부터 한 사례들이 이제 보고서들인데 그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7분 남았네요. 분량 소음입니다.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엥 소리가 나죠. 엥 그러죠. 전형적인 베어링 당한 소리입니다. 양품은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장비고요. 똑같은 RPM으로 돌려볼 거예요. 찰랑찰랑하는 소리는 이거 벨트 소리죠. 요게 정상. 요게 베어링 소리.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아직 그 기계 이상 있으면 귀로 느낌 딱 오시죠? 아,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이번 주 보전반 부르고 뭐 빨리 이거 보수하자. 그거를 작업자분이 아니어도 이 사람 출장 가도 퇴직해도 다음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도 한 생활 달처럼 또 10년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는.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이것만 계속 다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공작계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저는 품질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연락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 보니까 장비 많으신 것 같은데 요 보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기본 경험은 충분하실 거니까 요 소음 진동 이론, 주파수 분석 이거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교수님들 와서 이거 해결 못 하는데 그분은 할 수 있어. 계속 장비 옆에 내가 있거든. 그래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리 재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제 저희 생산하는 대형 선반인데 이제 선반이 이렇게 베어링이 이렇게 나가요. 타요 이제. 그럼 여지없이 소음이 나. 그냥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게 이 상태로 고객한테 나가면 고객은 사자마자 소리도 나고 장비도 제대로 가공을 못하니까 저희 품질 입장에서는 이거를 나가기 전에 걸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걸를 거냐? 이거 측정해서 걸러야 돼요. 그럼 이게 측정 없이 만약에 막 한 30년 하신 전문가 있어. 귀로 들어봐도 아, 이 소리는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출하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달 매출 1억이 빠지는데 그럼 위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무슨 근거야? 우리 30년 베테랑이 하라는데요. 맞아? 라고 할 때 밑에 한 2년 배운 신입사원이 아, 사장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얘 베어링은 이렇고요, 얘 구조가 이런데요, 이 FFT라는 게 있어갖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렇고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요 양품이랑 분량이랑 데이터가 이렇게 다르고요, 분량인 거는 소음했을 때 이 피크 헤르츠가 있어갖고 요거에 딱 이론 결함 주파수랑 맞아 떨어져서 얘는 베어링의 내륜 결함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 뜯어야 됩니다. 라고 보고서가 나오면 어느 사장이 이거 야이씨 데리고 그냥 출하시켜 하겠어요. 1억 매출 했다가 나중에 나가면 이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데 이걸로 저런 걸 할 수